자, 예. 거기 밑에 2번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 자, 소유권은, 자, 자기 소유 물건이죠. 그죠? 물건. 자, 물건을 지배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 사용, 수익, 처분권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의 범위, 일물에, 그죠? 건물은 쉽죠? 그러면 요걸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야. 동산도 이거죠. 사용, 수익, 처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법이 없어요. 근데 토지는 문제가 돼요. 자, 토지는 단위가 1필지잖아요. 그죠? 1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토지는 이 밑에 지하도 있고요. 위에 지상도 있잖아. 뭐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게? 지상 저 하늘 꼭대기까지 미치느냐? 땅 뭐 지하 1000m까지 미치느냐? 이게 문제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 1필지 소유자가 갑이야. 갑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 저희는 해, 달, 별 여기까지 미친다면요. 갑이 배타적 지배하니까 이 옆에 있는 을이나 병은 하늘 보면 안 되죠. 맨날 땅만 보고 다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월 달 배웠지만 해, 달, 별은 이거는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배타적 지배가 안 되니까. 이거는 소유권의 객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딱 정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지하, 지상에 미친다는 정당한 이익. 왜? 권리가 이익이잖아요. 법이 힘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권리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쉽게 얘기해서 나무 심었다 생각하세요. 나무 끝하고 나무 뿌리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소유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상과 지하까지 미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의 내려오세요. 자, 두 번째 줄 토지의 지표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까지 미칩니다. 즉 따라서 지하수라든지 돌, 암석이나 흙, 토사도 토지의 구성 부분에 포함됩니다. 갑이 이제 소유자라면 1필지의 흙, 토사, 암석도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문제되는 건 다음 장입니다. 자, 양가로 2번 문제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에 지표면상의 자연석 돌은 당연히 소유권의 객체가 되겠죠. 원칙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예외 자연석을 조각해 가지고 만든 석불입니다. 석불 부처 누구 거 이거는? 이건 저럴 거야.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임야 소유답게 아니고 절 소유라는 거예요. 자, 석불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자, 2번 지하 광물. 지하 광물은 이것도 소유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국유죠, 국유. 광업권의 객체죠.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다. 국가 겁니다. 즉 광업권이라는 물권의 객체입니다. 다음 3번에 온천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돼요. 지하수나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따라서 온천권이라는 물권은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번에 상린관계 갑니다. 요거는 뭐 2년에 한 문제꼴 나오죠. 상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만 상린관계가 있어요. 동산은 상린관계가 없습니다. 상린. 요 린자가 이웃 린자라고 해서 서로 상자. 자, 인접한 부동산 간의 상호 이제 이웃 린자예요. 이웃린, 이웃 또는 인접린이죠. 이웃린, 인접린. 자, 예컨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인지 사용 청구권, 이웃 땅 사용 청구권, 이런 게 상린 관계야. 이거는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정 권리, 법정 의무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187조죠. 등기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는 권리 의무입니다. 자, 여기 보죠. 1. 서로 인접에 동한 인접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이퀄 이용자, 인접한 부동산 이용자,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 상호간에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 규정, 법률 규정, 법정,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동산 이용자, 소유자가 이용자 간의 관계 앞에다 권리 의무죠.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상린 관계라 그래요. 이걸 이제 자 권리로 얘기하면 상린권이 되겠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린 의무가 되죠. 법률 규정을. 대표적으로 조금 이따 한번 가보죠. 인지 사용 청구권 같은 말은 인지 사용시킬 의무죠. 여기가 이제 경계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이걸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죠. 여기는 의리 토지 소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다가 경계 나중에 나오겠지만 경계에는 최소한도 집을 지으려면 반미터 이상 띄워야 돼. 반미터 0.5m. 그 반미터 0.5 띄워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0.5m. 그러면 반미터만 띄워가지고 집 지으려고 그러면 여기는 뭐 시멘트라든지 철근 놓을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의 땅에다가 시멘트나 철근 같은 거 놔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법률 규정으로 인접하니까 이 갑이 만큼 남의 땅, 어의 땅을 요만큼 인지를 사용 청구하는 권리를 법이 인정합니다. 어의 입장에서는 요만큼 상린시킬 의무가 있는 거죠.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갑과 을이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인지 사용 청구권, 이 사람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만약에 공사했다. 6개월 동안 남의 땅을 사용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6개월 동안 임대료 상당의 손해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인지 사용 청구권.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를 못합니다. 법률 규정이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소유권 속에 소유권의 내용이 바로 사용, 수익, 처분이잖아. 이 사용 속에 자 지금 나오는 상린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권 속에 상린 권리 의무가. 상린 권리 의무. 그 다음 또 앞에서 어떤 자 소유권의 내용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상린권, 물청은. 소유권의 내용 속에는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소유권이 아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앞에서 배웠고, 그죠?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죠. 이거는 상린 권리 의무. 이 둘 다 등기 안 하죠. 자,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이러한 자 상린 관계로 발생하는 권능을 상린 권리라 그러고, 의무는 상린 의무입니다. 그래서 밑에 등기할 수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아요. 100년, 200년 가도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자,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임의 규정입니다. 상린권은 임의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 이 규정보다 특약이 더 우선합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 자, 상린관계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린관계 법 규정을 배제시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자, 대표적인 겁니다. 판례 나오죠. 자, 지하 시설을 하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은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 임의 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 특약은 유효죠.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유효하다. 여기 2m입니다. 지하 시설은 경계로부터 2m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우리 1m 하자라고 하면 유효해요.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바로 옆 기출. 이게 원래 작년에 33에 나왔던 거죠. 임의 규정. 기출.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이건 임의 규정. 당사자 사이 이와 다른 2m와는 다른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더 우선한다. 이게 임의 규정이란 뜻이에요. 자, 이번 적용 범위는 좀 정리하고요. 자, 아까 우리 법의에서 인접한 소유자 간의 관계인데 이걸 내가 이용자라고 자꾸 읽어줬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용자 간의 관계야. 자, 그러면 여기 조심하세요. 법 조문은 소유권에다가 이제 상린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소유자의 하나지 않아요. 이 땅을 빌려가지고 을이 지상권으로 빌렸다. 전세권으로 빌렸다. 또는 채권인 임차권으로 빌려가지고 이 을이 이 집을 질 수 있잖아요. 이같이 상린관계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에도 적용, 준용된다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결국은 상린 권리 의무는 네 사람이죠. 자, 이 땅을 사용할 수 하는 사람들, 소유자로서 사용하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가 적용됩니다. 2번 적용 범위예요. 자, 1번 상린관계 규정은 자,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준용이 되고 또 임차권에도 유추해서 적용됩니다. 결국은 상린관계는 네 사람이야. 자, 부동산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에 적용된다. 자, 바로 옆에 기출문제 X로 답 보세요. 옆에 기출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 이것도 상린관계 적용되겠네. 상린관계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준용된다 이겁니다. 인접한 소유자와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와 임차권자 사이에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는 이렇게 좀 건물도 자, 우리가 층간소음이 있죠. 이게 상린 의무예요. 층간소음. 그러니까 여기가 만 2층, 5층이다. 여기서 소유자가 쿵쿵쿵쿵 하면 4층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또 건물을 5층을 빌린 사람, 뭐 전세권자, 임차인도 쿵쿵거리면 안 되겠죠. 근데 지상권 여기는 없죠. 건물은 지상권이 객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같이 인접한 소유자, 전세권, 임차권자, 토지라면 지상권자 간에도 상린권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 이번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기억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제가 수업 안 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2번 인지 사용 청구권. 요건 기억해야 돼. 216조. 법 조문만 정리하면 돼요. 이웃 땅 사용 청구권. 의무로 따지면 인지 사용시킬 의무. 자, 1항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요거 지금 설명한 거야. 인지 사용 청구권. 토지 소유자에다가 3명 더 적어. 뭐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그래. 등기를 못해요. 법률 규정이야.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이웃 사람의 성낙이 없으면 이웃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 성낙 안 받고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 돼요. 주거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야, 주거 침입죄. 그 다음 제2항, 이제 손해는 보상해야 되겠죠. 전항의 경우, 전항은 1항이야. 시계에서 인지 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른 갑에게 보상 청구하는 거고 갑어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돼.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법은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손해가 있으면 자, 배상이란 말과 보상이란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 손해배상은 요거는 잘못 책임이 있어야 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이라 그래요. 이거는 시계에서 390조 조문을 몰라도 좋아요. 채무불이행일 때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 750조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때 이때는 손해배상이라 그럽니다. 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보상은 이거는 잘못이 없을 때, 고의과실이 없을 때, 잘못이 없을 때, 적법할 때, 이 잘못이 없는 거죠. 법률 규정으로 이때는 손해보상이라 그럽니다. 우리 토지 수용했다. 수용 그것도 적법하죠. 근데 수용보상금이라 그래. 배상금을 그리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된 게 우리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잖아. 배상이야 보상이야? 문제가 셌죠. 자, 배상이다 그러면 전두환이 잘못했다는 거고, 보상이다 그러면 잘못한 거 없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글자 하나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 보상은 잘못이 없을 때입니다. 적법할 때 보상이, 이게 잘못했을 때 배상이야. 요거는 적법한 행위로 이쪽에 손해 발생했으니까 손해보상입니다. 이 상린관계는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고, 다음에 우리가 3번 시험은 안 나와요. 생활방해금지 있고 영어 나오죠. 이미시온으로 읽습니다. 이미시온. 뉴스에 가끔 나오니까 이미시온 금지. 이게 바로 생활방해금지라 그래요. 이 대표적인 상린관계도 시험은 안 나오지만, 자, 이미시온 금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죠. 보세요. 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이미시온 방해 금지입니다. 제1항 토지 소유자는 자, 매연이나 열기체나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자, 고통을 줄 것이에요.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걸 이미시온이라 그래. 자, 제2항 그러나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상태, 즉 생활의 고통 사태가 이웃 통상 용도에 적당한 때는 참아야 돼.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우리 대표적인 애가 우리가 방음벽 설치 같은 경우에요. 자, 이게 고속도로야. 근데 여기 이제 갑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닭장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쌩쌩 다니면, 자, 이게 이제 닭이 알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하죠? 도로공사에서 방음벽 설치하죠? 이게 바로 이미시온 금지예요. 이 방음벽 설치 안 하면 갑이 잠을 못 자요. 알도 안 넣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음벽 설치해달라로 주장하는 게 이미시온 주장. 이걸 이미시온 금지입니다. 이 전부 법에 있잖아요. 법률 규정입니다. 다음에 그 4번에 218조. 이건 뭐 작년 저작년에 나온 건데 상식이야 보죠. 수도등 시설권 보죠. 제1항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남의 땅 필요한 수도관이나 소수관이나 가스관이나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타인 남의 땅을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손해가 가장 적은 걸 선택해야 돼. 그러나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심표 타인 토지 소유자 요청에 의하여 당연히 손해는 배상이야 보상이야? 보상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가스관이나 수도관이나 이런 거 전선 같은 거 묻을 때 수도등 시설권이야. 당연히 손해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성납 같은 거 안 받아요. 자, 오른쪽 5번 갑니다. 중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이게 이제 거의 매년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상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야.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통행을 해서 만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만나려고 그러면 이웃 집에 가려고 그러면 길을 사용해야 되잖아.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뚫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린 관계야.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 자, 219조 워낙 중요하니까 보죠. 제1항. 자,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 옆에 저거 등기 못한다. 등기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상린권이니까 등기 못해요. 일단 등기할 수 없다. 자, 219조 법률 규정이야. 제1항 어느 토지와 공공도로 공로와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자 줄거세요. 통로가 없는 경우, 통로가 없으면 남의 땅을 사용 못하죠.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남의 땅을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공도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쉽게 맹지야 맹지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남의 땅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줄거세요. 도로를 만들 수도 있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줄겠죠.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입니다. 남의 땅이니까 손해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한 3, 4m 도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차 한 대 다니려면 3, 4m만 있으면 되겠죠. 자, 갑이 어의 땅을 지나서 병의 땅을 가야 되는데 통로가 없어. 그러면 한 3, 4m만 있으면 차가 다닐 수 있잖아. 여기 막 10m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방법 한 3, 4m 통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양 손해는 보상하라고 그랬죠. 저희는 전항의 통행권자, 줄이면 남의 땅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땅 주인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의의는 정리했는데 2번 정리합니다. 2번. 그럼 아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누구누구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의 권리죠. 거기에 나오죠.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 조절에 관한 권리로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그러니까 누가 빠져 있겠어요? 임차인 빠져 있는 거야. 임차인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지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네 사람한테 인정돼. 따라서 조심해야 돼. 여기 한번 출제됐죠. 대외적으로 자, 제3자에게 이런 말이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는 없다는 거죠.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2번 출제가 됐죠. 자, 이번에 성립 요건입니다. 자, 동그라미 1.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까만 색깔 줄고 나갑니다.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자, 여기 통로가 한 1m짜리 통로가 있어요. 그럼 1m 가지고 자, 승용차 다닐 수 없죠. 이런 경우도 한 3, 4m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1m 통로가 있어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너무 남용하면 안 돼. 2번. 그러나 이미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한 4m짜리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4m 통로를 사용하는 보다는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는 안 돼요. 인정할 수가 없다. 3번은 적으라 그러죠. 등기 안 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자,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성립에 등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등기를 못해요. 등기할 수가 없다. 법률 규정으로 성립합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자, 인정 범위도 최소한도 인정해야 돼. 현재 용법에 따라 사용합니다. 현재. 동그라미 1. 주의 토지 통행은 현재 동그라미 치세요.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쉼표. 더 나아가 장차까지 안 돼요.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 도로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용법에 따라서 인정됩니다. 최소 인정되는 최소한도. 다음 장 가보죠. 양가로 4번에 통행권의 내용. 자, 통행권은 뭐예요? 남의 땅을 어의 땅을 이렇게 통행을 하는 권리지, 이걸 배타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갔다가 이게 통행 권리지, 이걸 24시간 배타적 점유하는 건 아닙니다. 배타적 점유하면 권리 남용이에요. 자, 거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1번 중요. 통행권자에게 통행지 소유자 땅 주인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잘라주세요. 땅 주인에게 사용하지 말라. 배제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면 통행권자도 통행하고, 자, 땅 주인도 같이 통행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통행하는 겁니다. 배타적 통행권이 아니야. 배제 권능은 아니다. 고로 통행지 소유자는, 땅 주인은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는 통행권자에게 권리 남용이죠. 그 통행지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또한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컨대 1m 폭밖에 안 돼요. 1m 폭인 경우는 4m로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있고 또 통행지 소유자 땅 주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로 포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스팔트 가는 것도 허용된다. 자, 그럼 3번. 자, 여기에 통로가 저기 1m였는데 4m로 통로를 확장해요. 확장. 또 여기다 아스팔트 깔아요. 그럼 이 비용 들어가면 비용은 땅 주인이 내야 되겠어요? 통행권자가 내야 되겠어요? 상식이야, 상식. 통행권자가 내야 됩니다. 통행권자가. 그게 이제 3번 얘기죠.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통로 개설 비용이나 또는 유지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상린관계는 상식입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비용 부담해야죠. 다음 4번. 그리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은 이건 철거해야죠. 그래야 성형 차단이잖아. 비록 애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철거는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땅 주인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철거 의무는 통행지 소유자가 땅 주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5번 통행권도 변동됩니다. 변경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통행로가 항상 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소유자가 땅 주인이 토지 사용 방법을 바꾸었을 때는 통행권자도 또 바꿔야 돼요. 통행권자도 소유자에게 손해가 적은 다르장 옮겨서 통행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은 통행권 소멸. 3번.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6. 손해는 보상해 주라 그랬죠? 손해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7번. 자, 동그라미 크게 죠. 무상주의 통행권입니다. 자, 원래는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무상 공짜로 통행권이 있는 게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무상주의 통행권. 공짜니까 자주 나오죠. 여기가 이제 공로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세필지라고 하죠. 여기는 A 땅. 그러니까 99번지. 여기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100번지라고 하죠. 여기는 B 토지.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공유니까, 이 공공도로니까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이제 통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로에. 자, 그런데 이 공유하다가 공유물 이렇게 분할했어요. 공유물 분할. 공유물이 분할되니까 이쪽은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맹지가 됐잖아요. 맹지가 되니까 을은 통행할 데가 없잖아. 그랬을 때 이 공유물을 이렇게 분할한다는 것은 둘이서 암묵적으로 맹지가 이쪽 땅을 이쪽에 이렇게 통행할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이쪽에는 무상으로 공짜로 통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유물 분할로 맹지가 되거나, 자, 맹지는 눈물맹자에 따지자죠, 그죠? 이 사면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거죠. 맹지가 됐을 때 요건은 두 가지야. 공유물 분할로 맹지가 되거나 잘라가지고 여기는 100의 1 아니면 일부 분할,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됐을 때 맹지 소유자가 공짜로 통행할 수 있는 걸 무상주의 통행권이며, 공짜 2개. 공짜는 조심할게. 그러면 이 직접 분할할 갑과 을 직접 당사자만 공짜예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성계인, 을이 이걸 팔았다. 그다음 성계인이죠. 이 성계인은 돈 주고 다녀야 돼. 직접 당사자만 무상입니다. 자, 법조문 잘 보세요. 제목 외운다. 동그라미 쳐. 분할하고 일부 양도와 그 주의 앞에다 무상 넣어.
무상주의 통행권. 자, 무상주의 통행권의 요건은 공유물 분할이나 일부 양도일 때야. 제1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맹지가 생긴 때는 그 토지 맹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 갑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줄겠죠? 보상 의무가 없다 이거야. 공짜다. 다음 2항은 일부 양도입니다. 전항의 규정, 즉 맹지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 양도한 경우도 준용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야. 동그라미 1번 토지가 분할되거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긴 경우 그 맹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갑이나 또는 양수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이때는 공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2번 무상 통행권은 직접 동그라미 치세요. 직접 분할자나 또는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에만 적용된다. 잘라주세요. 직접 당사자에만 공짜다. 고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에 특정 성계인 줄거 특정 성계인 그런 매수인 경락인 등은 이거는 공짜가 아니야. 특정 성계는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 즉 유상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공짜는 직접 당사자만 무상입니다. 특정 성계에는 돈 주고 다녀야 돼요. 자, 오른쪽 기출 보세요. 기출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네요. 양도했다 그러면 승계된 거죠? 안 돼요. 공짜가 아니죠. 양수인은 특별 승계인이죠.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주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이겁니다. 그럼 이 직접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무상으로 통행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통행하면 되는 것이지. 을이 자 이렇게 A 땅 제3자죠. 제3자 땅을 사용하면 안 돼. 이쪽도 제3자 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쉽게 공짜로 뭐 다닐 수 있는데 이렇게 돈 주고 유상으로 제3자의 땅을 통행할 수는 없다. 이 권리 남용이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토지의 일부 양도 또는 가로 열고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당연히 포함되는데 동그라미 무상 통행권이 인정된 이상 제3자 이거죠. 제3자 A나 B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219조 즉 유상 통행권 주장할 수가 없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무상 통행권자가 제3자 땅을 통행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 남용이 돼버려요. 자, 다음 예제 문제도 답만 보겠습니다. 처음 판례야. 주의 토지 통행권 틀린 것. 거기 답이 몇 번인가요? 네,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용법에 따르라 그랬죠. 최소 피해, 장차 안 돼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현재 용법에 따라 인정한다는 거죠. 자, 6번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이거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돼요. 물은 요새 물의 상린관계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최소한도 그 1번 자연유수의 성수음 이건 기억하세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자연적인 유수 요거는 그대로 이어가게 내버려줘야 돼요. 성수해줄 의무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쉽게 해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은 자 위에서 아래로 흘려요. 아래에서 위로 흘려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여기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막으면 물을 사용 못하니까. 자연유수는 성수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게 221조. 자, 한번 나온 25의 제1항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입니다. 자연이 흘러오는 물, 즉 자연유수는 막지 못합니다. 자,
또 2항 고지 높은 땅 소유자는 이웃 낮은 땅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낮은 땅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권을 넘어 막지를 못하면 이걸 성수해 줄 의무라 그래요. 다음 맨 밑에 양가로 3번 첨한물에 대한 시설 의무. 이것도 한번 나왔죠. 상식입니다. 225조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 질 때 당연히 하잖아요. 그죠? 집 질 때 이렇게 자연이 안 떨어지도록 시설합니다. 다음 오른쪽 5번 여수급여 청구권. 자, 228조 토지 소유자는 토지 땅 주인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은 가정용을 줄인 말이야. 가정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남은 물 여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남았을 때 나한테 물 좀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자, 다음 장 갑니다. 7번 토지 경계 동그라미 치세요. 경계는 상린관계 차주냅니다. 경계는 소송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땅 가지고 소송은 거의 경계 때문에 그래요. 경계에서는 상린관계가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경계. 자, 1번 경계표 다음에 설치권 237조 정리합니다. 237조. 자, 우리가 이제 대개 경계는 이 건물과 그 건물의 경계는 뭐가 많냐면 담이 많죠. 담. 시골에 그죠? 담이 경계죠. 담. 논과 논은 경계가 뭐가 많아요? 논, 답. 답과 답은 경계가 뭐가 많죠? 예?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릅니까? 예, 논 들어온 걸 조금만 지었네요? 논은 뭐죠? 국어입니다. 국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어가 경계가 많습니다. 국어. 그 다음에 이제 밭. 전은 뭐죠? 전은 바로 두렁이죠. 밭두렁. 이거는 바로 경계표라 그래요. 이 경계는 보통 담, 국어, 경계표. 이걸 합해서 경계라 그럽니다. 이걸 알아야 이해가 돼요. 237조 제1항. 민법은 다른 법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이 지적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제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공동비용입니다.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 통상이야 보통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인접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은 공동비용으로 통상 경계표나 밭두렁이나 답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담. 근데 이 항 조심하셔야 돼.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반반 절반하여 부담합니다.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반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 청량 비용은 정량 반반이 아니야. 청량 비용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면적에 비례합니다. 청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걸 많이 냅니다. 청량 비용은 뭐로 부담한다고? 면적에 비례합니다. 청량 비용.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밭천 갑이 이제 한 500제곱미터고 여기 을의 밭천 1000제곱미터야. 그럴 때 이제 이때 자 밭두렁 경계표 할 때 이거는 청량할 때는 이거 훨씬 면적이 넓잖아. 그러니까 청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이게 이제 통상 경계표와 담을 치고 그 다음 238전 특수시설이야. 담을 특수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특수시설이니까 스스로 비용 내야 되겠죠. 인접지 소유자는 줄여서 자기의 비용입니다. 반반씩이 아니야. 자기 비용으로 담의 제조를 보통보다 더 양호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보통보다는 더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설은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반반씩이 아닙니다. 다음 239조는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이나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공유 추정.
공유 추정. 다음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나무 뿌리하고 나무가지 제거권. 자, 구별 잘해야 돼. 240조. 제1항 인접지의 수목 나무 가지입니다. 가지가 경계를 넘어온 때는 그 소유자가 소유자에게 대하여 나무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경계인데 갑이 토지 소유자, 여기는 을이 토지 소유자. 여기에 이제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어요. 이렇게 경계 넘어왔잖아요. 경계 넘어오면 갑이 이 나무 소유자 을한테 야 가지가 경계 넘었으니까 요거 제거해달라. 가지 제거를 먼저 청구해야 됩니다. 가지 제거 청구하면 을이 제거해줘야 돼. 을이 제거 안 해주면 2차로 잘랄 수 있습니다. 2차입니다. 2항. 전항의 가지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는 청구자가 나무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갑이 2차적으로 제거했다. 그러면 이 나무 가지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말려도 군불 때문에 돼요. 제거 안 해줬으니까. 나무 뿌리는 달라요.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요. 갑이 직접 1차적으로 제거해서 군불 때문에 됩니다. 제3항 조심. 인접지의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나무 뿌리는 경계 넘으면 임의로 잘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무 가지는 임의로 자르면 안 됩니다. 나무 가지는 1차로 먼저 주인한테 제거해달라고 청구한 다음에 주인이 제거 안 해주면 2차로 잘라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나무 가지가 경계 넘어왔는데 갑이 직접 잘랐다. 그러면 재물손괴죄가 돼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나무 가지 자르면 재물손괴가 돼요. 자, 오른쪽 4번 갑니다. 자, 242조 경계선 무굴의 건축. 아까 했죠, 잠깐. 반미터. 제1항 경계를 축조하면은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자, 경계로부터 줄거든요. 경계로부터 반미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경계로부터 반미터를 넘어서 집지어야 돼요. 그리고 제2항 인접지 소유자가 전항 규정에, 즉 반미터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건물 변경이나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시골에 가보면. 자, 그러나 조심할 게,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입니다.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지났거나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철거 청구를 못하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243조, 아니죠.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거기 저거 임의 규정에서 아까 했던 거죠. 임의 규정. 읽어볼까? 임의 규정. 제1항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2m라 그랬죠.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이건 임의 규정이라 그래서 임의 규정. 자, 밑에 그 예제 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상린관계 틀린가? 자, 전부 법조문이에요. 1번 인접지에 수목 뿌리,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 뿌리는.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아스팔트 깔았다. 돈 누가 낸다 그랬어요? 땅 주인이 낸다 그랬어요? 통행지 소유자 낸다. 통행지, 그죠? 그 통로 개설비나 유지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설치하면 철거해 줘야죠. 땅 주인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물을 부담합니다.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네요.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자, 그런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담은 공유물 분할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다음 주 배우겠네요. 왜냐하면 이거 철거하면 경계가 없어지니까 그래요. 철거 청구 못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못한다. 다음 5번, 5번이 답이겠네요. 경계선 부근에 건축 시 반미터죠, 반미터. 반미터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는데 여기까지 맞아요. 이를 위반하면 원칙은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 청구 못하죠. 건물 철거 청구하지를 있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는 없고 뭐만 해야 돼?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42조네요.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했고 다음 페이지가 소유권 취득. 이건 조금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